안녕하세요. 캡스톤 프로젝트 실무자입니다. 요즘에 이제 부업이나 투잡러 이런 것들로 추가적인 부가 수익을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 급여로는 버티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사는 게 빡빡하기도 하고 뭐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별도로 부가 수익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비슷한 느낌으로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바로 이 제목, 이 영상 컨텐츠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건 쉽게 말해서 부업이나 투잡 같은 이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디테일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짧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부업과 사이드 프로젝트의 좀 차이점을 알아볼 텐데, 부업 같은 경우에는 제1목적이 돈, 수익이죠. 하지만 사이드 프로젝트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사이드 프로젝트의 제1목적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취미 활동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한 취미라고 하기에는 사이드 프로젝트는 돈이 좀 만져진다는 거, 요게 단순한 취미 활동과는 차별화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 경우에는 많은 분들에게 부업 활동보다 이 사이드 프로젝트 활동을 더 많이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사이드 프로젝트가 훨씬 더 재밌고 즐겁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이드 프로젝트는 나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이드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을 할 수가 있을까? 지금부터는 그 내용을 짧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여유 있는 일정을 짜는 겁니다. 일정을 짜는 게 이제 어떤 일, 어떤 프로젝트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제 경우에는 이러한 일정을 짜는 과정에서 업무적으로 보였을 적에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아놓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이러한 건강한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집중도를 높여주기도 하고요. 업무 퍼포먼스를 조금 더 높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업무적으로 봤을 적에는 일정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놓는 편입니다. 하지만 사이드 프로젝트는 좀 달라요. 사이드 프로젝트 경우에는 일정을 좀 넉넉하게 잡아요. 그 이유는 사이드 프로젝트는 이 스트레스의 수치가 많이 낮아야 꾸준히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은 상태에서 집에 와서 혹은 작업실에서 혹은 카페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과정이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중간에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압박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사이드 프로젝트 일정을 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실현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이드 프로젝트는 부업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당장에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번다는 기대로 목표를 좀 꿈꿔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좀 큰, 원대한, 많은 수익에 대한 이러한 기대를 가진 꿈을 꾸지 말아야 돼요. 그 이유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버를 꿈꾼다고 해서 회사 생활을 하고 하면서 이제 유튜버를 시작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목표 수치를 구독자 10만을 만들고 1개월 수익을 이제 200만 원 이 정도로 각 목표치를 잡고서 운영을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이걸 달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죠. 실패할 가능성도 높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 유튜브를 계속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목표 달성이 터무니없이 멀고 힘들고 고되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실현 가능한 목표를 높지 않은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실행을 해가면서 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바로 이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설팅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버티기만 하면 버텨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는 이러한 사이드 프로젝트 역시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버틸 수 있는 내구력과 지구력이 필요한데 이거를 높은 기대치로 갉아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보고자를 만드는 겁니다. 보고자는 우리를 이제 반강제적으로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팀장님이나 뭐 임원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분들이 이제 지시를 내린다거나 혹은 내가 해야 하는 업무를 그냥 쌩까고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됩니다. 이 보고자를 통해서요. 사이드 프로젝트 역시나 꾸준하게 진행을 하려면요.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제 경우에는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과거에 진행
진행하려고 여자친구에게 뭐 카톡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고 친구에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맞춰서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뭐 솔직히 그 사람들은 내 사이드 프로젝트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몰라요. 예, 관심도 없고요. 근데 전 그냥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이드 프로젝트,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지 않고 있는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까지 혹은 오늘까지 한 내용을 보고처럼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뭐 피드백이나 평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되면 의무적인 보고를 위해서라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업무를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반강제적으로 내 스스로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는 거죠. 만약에 보고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블로그에 글을 기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보고자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씩 보고하는 방법보다는 블로그에다가 글을 기고하는 것을 훨씬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은 생각이나 느낌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게 좀 쌓이다 보면은 하나의 기록, 하나의 일기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꽤 의미 있는 실패를 하더라도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인드셋입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를 위해서 정신을 좀 가다듬어야 하기는 해요. 제가 1번부터 3번 내용 중에 계속 언급했던 꾸준함, 지구력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꾸준함을 지키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결과를 봐야겠다는 의지로 자꾸 계속 마인드셋을 하면서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잠시, 워라벨은 정말 잠시 아주 조금이라도 접어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내 취미 느낌이 강한 사이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1번의 내용처럼 결국에는 하나의 업무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이 현타 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워라벨을 잠시 접어두는 게 좋고요. 이 시기가 왔을 때 굉장히 유연하게 넘기기 위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위해서 내가 잠시 워라벨을 좀 접어둔다, 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이드 프로젝트는 분명히 나의 스킬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약간의 수익 혹은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솔직히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죠. 뭐 여튼 사이드 프로젝트 역시 나름의 단단한 각오와 마인드셋 없으면은 솔직히 꾸준히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이드 프로젝트에 실패는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이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실패라는 게 없어요. 애당초 내 스킬을 키우기 위한 연습과 그 발판일 뿐이죠. 하지만 포기는 있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에는 성공과 실패가 아닌 지속적인 운영 그리고 포기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금 더 꾸준하게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캡스톤 프로젝트 실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